영어로 말하다가 갑자기 턱 막히는 그 느낌 진짜 답답하죠.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요, 바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쭉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비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머릿속에서는 막 하고 싶은 말이 빙빙 도는데 이상하게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미치죠. 눈앞에 무슨 투명한 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바로 그 답답한 순간, 왜 그런 건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턱 하고 막히는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도대체 그때 우리 머릿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걸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겠죠?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막 신나게 대화하고 있는데, 이 말 해야겠다 하고 딱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갑자기 머릿속이 그냥 새하얘지는 거예요. 입은 뻥끗도 못하고 몸은 그대로 얼어붙고요. 정말 끔찍하죠. 이런 경험이 자꾸 반복되면 당연히 자신감도 뚝뚝 떨어지고요.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냥 뭐 단어를 몰라서? 문법이 헷갈려서?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만약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면요? 지금부터 우리가 왜 정말로 말이 막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에요. 딱 맞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문법 틀리면 어떡하지? 내 발음 이상하게 들릴 텐데. 이런 걱정들 말이죠. 네, 맞아요. 이것들도 다 이유가 될 수 있죠. 근데요, 만약에 이게 다가 아니라면요? 이게 사실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겉으로 보이는 증상일 뿐이라면요?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겪는 이 문제들은 사실 증상에 불과해요. 진짜 원인은 저 깊은 곳에 숨어 있죠. 마치 빙산의 아랫부분처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영어를 배워온 방식 그 자체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왼쪽이 바로 우리 같은 외국어 학습자 방식이에요. 한국어를 먼저 생각하고 그걸 영어로 번역하려고 하죠. 머릿속에서 계속 번역기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원어민들은 어때요? 그냥 상황을 먼저 보고 그 상황에 쓰는 말을 통째로 배우는 거예요. 바로 이 엄청난 차이가 우리가 자꾸 막히게 만드느냐, 아니면 원어민처럼 술술 말하게 만드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이제 좀 명확해졌죠? 머릿속 번역기를 끄고 원어민처럼 상황 중심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말이 쉽지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요? 그쵸? 생각해보세요. 원어민 아이들이 뭐 주어 다음에 동사 이런 문법 규칙부터 배우나요? 절대 아니죠. 걔네들은 그냥 온갖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럴 땐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게 사실 사전적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쓰이는 상황, 그 맥락이 전부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고양이 이꼴 캣 이렇게 1대1로 외우잖아요. 근데 원어민 아이는 달라요. 저기 털 복슬복슬한 동물이 뛰어다니는 상황을 보고 캣이라고 배우고 걔 이름이 럭키면 럭키라고도 배우고 나중에 좀 커서는 feline 같은 어려운 말도 배우는 거죠. 결국 하나의 상황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헷갈리는 캔이랑 쿠드도 똑같아요. 자, 첫 번째 상황. 지금 누군가한테 뭘 좀 부탁하고 싶어요. 그때 can you라고도 하고 could you라고도 하는 걸 들어요. 그럼 부탁할 땐 둘 다 되는구나 하고 배우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상황. 이번엔 내가 예전엔 수영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과거의 능력을 말하고 싶어요. 이때는 I could swim 이라고 하는 걸 듣죠. 아하, 이렇게 문법 규칙이 아니라 그냥 상황별로 어떤 말을 쓰는지를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be used to랑 get used to. 맨날 헷갈리죠? 핵심은 이거예요. 비동사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I am used to my job 하면 날 일에 익숙한 상태야 라는 뜻이죠. 근데 get은 뭔가 움직이는 과정, 변화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I am getting used to my new job 하면 나 새 일에 점점 익숙해져가는 중이야 라는 움직임이 느껴지죠. 이렇게 단어가 가진 원래 느낌을 상황이랑 연결시키면
문법이 훨씬 쉬워져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알겠어요. 원어민처럼 상황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 근데 이걸 어떻게 훈련하냐고요? 그쵸. 머리로 아는 거랑 몸으로 하는 건 다르니까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복습의 힘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복습은 그냥 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자연스럽고 다채로운 복습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 문장을 로봇처럼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개념이 정말 다양하고 살아있는 예문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계속해서 접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보는 것처럼요.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유창함은 논리로 이해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방식으로 문법을 흡수함으로써 얻어진다. 진짜 그쵸? 머리로 그렇구나 하는 거랑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건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잖아요. 자, 보세요. 1번 방법. I go to the store. 이 문장만 5번 쓴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지루하고 효과도 없어요. 근데 2번 방법. 다채로운 복습을 보세요. 나는 가게에 간다. 그는 은행에 갔다. 그녀는 파티에 갈 거다. 처럼 똑같이 가다라는 개념인데 주어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죠. 이렇게 자꾸 다른 옷을 입혀서 보다 보면 언어 근육이 엄청 유연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유창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문법책에 있는 예문 한두 개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문법 포인트를 최소 100개, 100개요.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다양한 예문으로 만나보는 거예요. 이렇게 압도적인 양이 쌓이면 그게 바로 질적인 변화, 즉 진짜 감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꽉 막고 있던 그 자물쇠를 한번 풀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한번 딱 짚어드릴게요. 결론은 이겁니다. 유창함은 단어 많이 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핵심은 학습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한국어 단어를 번역하려는 뇌에서 영어적 상황을 먼저 떠올리는 뇌로 바꾸는 것. 이게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더 이상 단어 하나하나에 얽매이지 마세요. 대신에 그 상황 전체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사이를 마치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거죠. 상상만 해도 정말 자유롭지 않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진짜 유창함의 느낌일 겁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영어로 말하다가 막혔다 싶었던 그 상황 어떤 거였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때 번역하려고 했던 그 한국어 단어 말고요. 그 상황 자체를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통째로요. 이 작은 생각의 전환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의 영어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